그리고 이제 내용을 이제 전달하기 앞서가지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통신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 해가지고 두 페이지 정도에서 모듈레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용을 했던 그림이 되겠습니다. 통신이라는 것은 A로부터 B까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정보를 전달할 때 여러 가지 접속망 기술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뭐 A에서 B로 어떤 비트 스트림이 무선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날아가는 건데 지난번에는 어떤 C라는 인터피어링 하는 시그널이 있을 때를 가지고서 설명을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림에다가 요 D라는 어떤 다른 신호를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터피어링 하는 간섭을 일으키는 시그널이 더 많아진 상황이 되겠죠. 근데 지난번 강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 우리는 이 무선 채널, 무선 전파 환경을 여러 개의 단말이, 즉 A, C, D 혹은 스테이션 1, 2, 3 세 개의 스테이션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 시나리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와이스 랜에서는 각각의 단말이 CSMA CA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이 무선 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로 동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매체 접근 제어, 맥 계층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예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CSMA CA에서 이 그림상에서 원하는 것을 표현해 드리면은 A가 B로 전달할 때는 C랑 D가 전달을 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C가 전달하고자 할 때는 A랑 D가 전달을 하지 않는 형태가 되면 되겠고요. D가 전달할 때에는 A랑 C가 전달을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백오프 카운터 이런 것들이 재수 없게 동일한 값이 나왔을 경우에는 A랑 C가 동시에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설령 D는 잘 회피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A랑 C가 이렇게 동시에 전달하는 과정을 컬리전이 났다, 충돌이 났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수신기, 즉 수신기가 받는 신호를 Y라고 했을 때 A가 전달하는 신호와 그리고 충돌을 일으키는 다른 신호가 들어오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노이즈 같은 경우는 결국 수신기에서 어떤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화 할 때 그냥 그 보드에서 혹은 칩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서멀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수신 신호가 이제 받아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A가 보낸 정보를 잘 디코딩 할 수 있냐 없냐 라는 걸 따지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식 대신에 좀 일반적인 영어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컬리전, 즉 CSMACA를 통해서 컬리전을 잘 관리하려고 하는 게, 즉 이 인터피어링 간섭을 일으키는 시그널 자체를 없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간섭을 제어하는 프로토콜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뭐 CSMACA나 와이스 랜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건 하나의 일예일 뿐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뭐 LTE든 5G든 다른 접속망 기술을 이용할 때에도 결국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웬만하면은 이 인터피어런스가 없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을 이제 이 그림과 한번 매칭을 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과 그리고 아까 C랑 D라는 인터피어링 시그널들을 좀 삭제를 했고요. 다시 A에서 B로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 시나리오만 생각을 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에서 B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에는 그냥 0과 1로 이루어진 비트 스트림을 A에서 B로 전달하는 거다. 근데 전달한 게 잘 디코딩이 되면은 뭐 에러가 없이 잘 전달이 된 거다라고 보통 정성적으로만 표현을 했었습니다만, 이걸 조금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제 신호를 전달을 하는 거겠죠.
즉 디지털 통신을 위해서 0과 1이라는 비트 스트림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 이게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어야 됩니다. 즉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복소 신호, 컴플렉스 시그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시그널이 날아간다라고 모델링을 하고요. 보통 이제 실수축과 허수축을 이용해가면서 시그널이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축과 이미지너리 축에서 이 비트가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본론으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디지털로 표현된 비트 스트림이 있으면은 각각의 비트 혹은 여러 개의 비트를 아날로그 시그널로 한 개를 매핑을 시켜야 돼요. 아날로그 시그널은 아까는 복소 신호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코사인 혹은 사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 스트림을 그러한 코사인과 사인 함수로 매핑을 시킨 다음에 해당 신호에다가 이제 반송파, 즉 기저 대역에 있는 신호를 반송파가 날아가는 주파수 대역으로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시그널이 전파 형태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무엇이냐면요. 즉 정보를 전달한다 라는 것은 이 신호의 특성을 바꿔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신호의 특성을 바꾸기 때문에 신호가 여러 개 날아가더라도 이제 바뀐 신호들끼리 구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의 특성을 바꾸는 것 자체를 변조라고 우리말로 부르고요. 영문으로는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호를 모듈레이션을 할 건데 각각의 신호가 구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비트 스트림이라고 얘기했던 1과 0이 뭐 이런 거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1010 간단히 4개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요 C, D, E 요 3개를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디지털 도메인에 있는 신호들을 아날로그 도메인에 있는 시그널로 바꾸긴 할 건데요. 1과 0이 구분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바꿀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 3가지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모듈레이션 기법 3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걸 같이 읽어보면은 Amplitude Shift Key이라고 해서 보통 ASK라고 약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Amplitude라는 게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진폭이 되겠죠. 그래서 1과 0, 즉 서로 다른 비트를 서로 다른 진폭에 매핑해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우리가 작은 진폭을 갖는 걸로 모델링 해도 괜찮고요. 반대로 대신에 그때는 0이라는 값을 갖는 비트는 더 큰 진폭을 갖는 걸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안테나를 통해서 해당 신호가 반송파에 실려가지고 날아가게 되는데요. 결국 이게 반송파를 타고 날아가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폭 세기를 보는 거죠. 수신기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폭의 기준, 즉 이제 앰플리튜드를 봤을 때 어떤 세기보다 큰 신호가 들어왔으면은 이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은 1이라는 값이 들어왔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좀 작은 신호, 지금 기준값보다 작은 신호가 들어왔으면은 0이라는 값이 들어왔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앰플리튜드 시프트 키잉의 핵심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폭을 가지고서 비트의 다름을 나타냈고요. 두 번째 방식은 프리퀀시 시프트 키잉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파수를 바꾸는 거예요.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그널이 흔들리는 그 빠르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좀 더 높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0이라는 것은 조금 더 낮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시그널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동일한 시간이 있으면은 더 빠르게 흔들리는 것을 1에다가,
더 느리게 흔들리는 것을 0에다가 이렇게 매핑을 시켜 놓은 게 되겠고요. 수신기 입장에서 신호의 흔들림 정도를 본 다음에 이제 좀 빠르게 흔들리는 신호가 들어오면은 1이라는 비트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좀 느리게 이제 흔들리는 신호가 들어오면은 0이 날라왔구나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1010, 즉 디지털 도메인으로 바꿔가지고 데이터 비트 스트림을 트랜스미터 것과 리시버 거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걸 보시면은, 그리고 마지막이죠. 페이즈 시프트 키인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대부분 많이 이용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위 시간에 신호가 흔들리는 정도는 똑같아요. 그리고 신호의 앰플리튜드도 똑같습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하나는 이제 사인 함수처럼 이제 0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형태로 날아가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물론 이것도 0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사인 함수가 180도 돌아간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래쪽부터 흔들리는 시그널이 되겠고요. 즉 신호의 위상을 바꾼 거예요. 180도의 위상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1이라는 것과 0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신호가 시작하는 지점부터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가지 시프트 키, 즉 변조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우리가 변조를 한다라는 것은 실제 날아가는 신호끼리 구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은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A로부터 B라는 곳까지 어떤 데이터를 전달할 거예요. 이렇게 비트 스트림을 전달을 할 건데요. 이제 여기 제가 세 가지를 예제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각각의 의미하는 바를 지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첫 번째 거는 총 8개의 비트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디지털 도메인에서 8개의 비트를 보내려고 하는 건데, 각각의 비트를 각각의 아날로그 신호에다가 매핑을 해가지고 8번의 단위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단위 아날로그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어떤 단위 시간을 날아가는 주기가 하나면 하나, 혹은 2번 흔들리는 거면 2번 흔들리는 거, 아무튼 그 단위 신호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날리고 2번 날리고 8번 날렸을 때 8개의 비트가 날아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제는 제가 2개씩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즉 하나의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할 때마다 2개의 비트가 날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비교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8번의 시간이 든 얘가 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보낼 때 2개씩 보낼 수 있기 때문에 4번의 시간만 사용을 하면은 모든 동일한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즉 더 빠르게 동일한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것보다 더 개선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번 전송할 때마다 단위 신호에 4비트가 실려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것과 이거 4비트씩 2번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 비해서도 2배가 빨라진 거고요. 이거에 비해서도 4배가 빨라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의 모든 전제 조건들은 각각의 비트를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 내겠지만, 각각의 아날로그 신호가 실제로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낼 때 어떤 식으로 서로 다르게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즉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 가지고 반송파에 실어서 전송을 하고 채널을 타고 날아가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회로를 구현하고 그런 안테나 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담당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아날로그 통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용하는 것들은 전송할 때는 물론 아날로그 신호로 날아가긴 하지만 모든 비트 스트림을 다룰 때에는 디지털 도메인에서만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 도메인에서 아날로그 도메인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상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컨스텔레이션이라고 영문으로 표현을 하고요. 컨스텔레이션을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하면은 별자리, 성좌 정도가 되겠습니다. 즉, 성상도는 어떤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신호를 이렇게 세계의 예처럼 그래피컬하게 표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신호를 각 사분면에 이렇게 매핑을 시켰는데 그 신호의 표현 방법이 그냥 마치 별이 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단어를 유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그림은 각각 이제 바이너리 PSK, BPSK고요. 이제 쿼드러처 PSK, QPSK고요. 16 쿼엄이라고 해서 16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상도나 혹은 모듈레이션 기법을 공부할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각각의 신호를 우리가 성상도에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X축과 Y축에는 보통 동일한 이런 노테이션을 적어 놓긴 합니다. 각각 I라는 것은 여기 적혀 있는 게 I거든요. I는 인페이지의 약자가 되겠고요. Q는 쿼드러처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전에도 복소 신호 혹은 3차원 신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신호가 이렇게 뺑뺑뺑 돌면서 나가요. 근데 이 돌면서 나갈 때 요 주기는 프리퀀시가 일단은 픽스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좀 요 넓게 도는 거 혹은 좁게 도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앰플리튜드가 되겠고요. 요 돌기 시작할 때 어느 포인트부터 돌지 이거 결정하는 게 바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호는 사실 실수부와 허수부 즉 F 프리퀀시가 정해져 있을 때는 앰플리튜드와 이제 페이지만 관리를 하면 되고요. 앰플리튜드와 페이지 즉 뭐 A 플러스 JB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축은 실수부와 허수부, 컴플렉스 넘버의 실수부와 허수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좀 설명이 헷갈렸을 수도 있겠는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I라는 것은 인페이지의 약자고 Q라는 것은 쿼드러처의 약자고요. 우리가 보통 복소수를 표현할 때 실수부, 허수부를 각각의 축에다가 매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PSK부터 보면은 이거는 위상이 다른 두 개의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요. 혹은 0과 1을 그냥 쿼드러처, 즉 우리가 지금 요 예 같은 경우는 요 허수부에다가 신호를 실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떤 값을 양수의 값을 갖는 시그널, 즉 요 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양의 값을 갖는 사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의미 값을 갖는 사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코사인 성분은 전혀 이용이 되지 않은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페이지만 180도 차이 나게끔 해가지고 각각 신호 평면에다가 매핑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PSK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의 위상을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대충 여긴 2개의 위상, 바이너리 이제 페이지를 이용했죠. 4개를 이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위상을 이제 직교 성분을 이용해가지고 가장 멀리 배치를 해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90도씩 차이 나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이 평면에다가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4개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2개의 비트씩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개만 이용하기 때문에 각각 이쪽에 해당될 때는 0, 여기에 해당될 때는 1 이런 식으로 하나의 비트만 한 번 전송할 때 하나의 비트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거는 각각 4가지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표현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 신호가 날아가게 되면은 뭐 00, 여기는 10, 그리고 11, 01 이런 식으로 2개의 비트가 한 번에 날아가는 신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게 이제 성상도가 하나씩 넘어감에 있어서 옆에 있는 것과 딱
하나의 비트만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코드를 그레이 코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레이 코드를 이용하는 목적 자체는 실제 요 신호를 이 0과 1이라는 비트를 모듈레이션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도의 신호를 만들어낼 겁니다. 즉 i라는 성분이 의미 값을 갖고 q라는 성분은 양의 값을 갖게끔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내면은 페이지는 대충 뭐 135도를 갖게끔 신호가 날아가요. 앰플리튜드는 다 동일한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 신호를 전송을 하게 된다면은 마치 이제 재수가 없어가지고 오류가 날 수가 있겠죠. 이 성상도가 결국 수신기 입장에서 받았을 때 이쪽 1사분면에 찍히거나 3사분면에 찍히면은 에러가 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두 개의 비트 모두가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잘못 찍히게 된다면은 하나의 비트만 바뀐 것처럼 인식이 되고요. 여기도 이쪽으로 찍히게 되면은 하나의 비트에서만 에러가 난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무슨 문제로 인해서 에러가 난다 하더라도 두 개의 비트를 다 날려먹는 게 아니라 하나의 비트만 날려먹을 수 있게끔 최소한의 안전책을 이렇게 구축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컴 같은 경우는 이 숫자에서도 예측을 할 수 있듯이 16개의 서로 다른 신호를 표현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페이스만 다르게 해가지고 앰플리튜드는 다 똑같았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앰플리튜드는 똑같죠. 어떤 원상에서 표현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앰플리튜드가 다른 신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즉 근데 앰플리튜드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페이지도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 직선상에 있는 0010, 0111, 1101, 1000 요 4개는 어떤 페이지가 다르죠. 이것도 다르죠. 지금 예를 잘못 들었는데 1101과 1000 요거 두 개는 페이지 관점에서는 45도라는 페이지를 갖는 신호가 되겠습니다만 앰플리튜드가 다른 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대로 270도의 페이지를 갖는 신호인데 앰플리튜드가 다른 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매핑되는 신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뭐 I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그리고 Q축으로는 3만큼의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전송을 하면 되는 게 되겠고요. 즉 요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런 신호를 만들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앰플리튜드 시프트 키잉과 요 페이지 시프트 키잉을 합친 일반화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지금 여기 0010이라는 비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디에 매핑되는 신호로 보시면 되냐면은 0010 이게 되겠죠. 즉 이 비트 스트림을 날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 가지고 전송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101에 해당하는 여기 있죠. 이걸 날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매핑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00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내서 전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10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신호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전달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만 아날로그 신호가 이제 수신하는 입장에서 뭔가 오류가 났을 때 이걸로 인식이 될 수도 있고 이걸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레이 코드를 적용시켜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근접한 이제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를 보면은 0010과 0110처럼 하나의 비트만 다른 것처럼 모델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이것도 보면은 하나의 비트만 달라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신호 간에 이제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지만 모든 비트를 다 날려먹지 말고 하나의 비트만 에러가 났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레이 코드를 적용시킨 보통 모듈레이션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성상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상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말을 했냐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매트랩을 사이드로 조금씩 나가고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마지막에
그려볼 그림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났다라는 것은 사실 나는 0, 1이라는 요 포인트를 보냈는데 이 포인트가 예를 들어 여기 찍혔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에러로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결국 노이즈가 껴가지고 0, 1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보내긴 했지만 수신기 입장에서 이걸 다시 디지털 도메인으로 이렇게 바꿔서 확인을 해보면은 요 주변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포인트들이 찍힐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노이즈가 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아무튼 요런 것들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성도라는 개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성성도가 얼마나 흐트러져서 수신되느냐가 바로 빗 에러 레이스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흐트러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런 채널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신호의 간섭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수신기에서의 노이즈의 영향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통신의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꽤나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는 수업의 구성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신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짤짤이처럼 조금씩이라도 전달을 하면은 여러분께서 이런 통신에 대한 인사이트나 이런 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